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엄마 네 번째 이야기 양반은 방귀 뀌면 안 돼 입니다. 이 이야기는 300년 전 박지원이 쓴 한문소설 양반전의 이야기예요. This 양반전 is written in Joseon Dynasty by 박지원. 양반전은 아주 재미있는 한국의 전래동화예요. This story is very funny and meaningful Korean traditional tale. 그럼 이제 양반전을 읽어드릴게요. 옛날 강원도 정선에 박시성을 가진 양반이 살았어. 그는 아는 게 많고 점잖았지만 글만 읽어온 터라 쌀 한 톨 제 손으로 구할 수 없었지. 한 대, 두 대 고을에서 빌려 먹기 시작한 쌀이 어느덧 1000석을 넘었어. 보다 못한 고을 사또가 으름장을 놓았어. 사흘 안에 쌀을 갚지 않으면 옥에 가두겠다고 말이야. 박양반네 딱한 소식은 이웃마을까지 퍼졌어. 비단장수를 하는 김부자 귀에도 들어갔지. 김부자가 한참을 고민하다 식구들에게 말했어. 우리가 먹을 걱정, 입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산다만 양반 노릇 못하는 게 영 아쉽구나. 마침 사정딱한 양반이 있으니 우리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양반 자리를 사면 어떻겠냐? 부인과 아들들은 아주 좋아했어. 다음날 김부자는 쌀을 싣고 박양반을 찾아갔어. 박양반은 김부자의 말에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 돈 때문에 양반 자리를 판다는 게 부끄러웠거든. 하지만 밥을 굶는 식구들을 생각해 양반 자리를 팔기로 했어. 박양반은 김부자에게 양반 문서와 책 한 권을 내밀었어. 이 책에 적힌 대로만 하면 양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부자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 태어나서 처음 인사를 받은 김부자는 으쓱했지. 양반이 되자 모든 게 달라졌어. 어제까지만 해도 꼿꼿하게 서서 하인대하듯 하던 양반들이 김부자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 허물없이 지내던 이웃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굽신거렸지. 으르렁거리던 이웃집 누렁이도 고분고분한 것 같지 뭐야. 김부자 아들들은 신이 나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마을을 누비고 다녔어. 그날 저녁 밥상머리에서 아들들이 낮에 있었던 일을 앞다투어 이야기했어. 그러자 김부자가 박양반이 준 책을 펼쳐 보이며 말했지. 어허, 양반은 밥상머리에서 시끄럽게 말하지 않는 법이다. 이번에는 국을 떠먹는 맏아들에게 말했지. 양반은 국을 먹을 때 소리를 내면 안 되느니라. 부인이 큰 소리로 하인을 부르자 또 한마디 했어. 부인, 사람을 부를 때는 조용히 목소리를 길게 빼야 한다오. 모두들 양반 되기가 퍽 까다롭다며 머쓱하게 웃었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튼실하던 맏아들이 시름시름 앓았어. 좋아하는 고기 반찬을 주어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얼굴은 누렇게 뜨고 트림만 픽픽 해댔지. 김부자는 용하다는 의원을 불렀어. 의원은 맥을 짚어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 아드님 뱃속에 독하고 구린 것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을 빼내야 하는데 저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부자는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 아들아, 대체 어디가 어떻게 아프단 말이냐? 그러자 맏아들이 겨우 대답했어. 아버지, 방귀를 못 껴서. 양반은 방귀를 뀌면 안 된다고 하기에 참았더니 김부자는 맏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어. 그럼 아무도 없는 데서 끼면 될 것을. 김부자는 웃어야 할지 몰랐지. 며칠 뒤 이번엔 둘째 아들이 비를 쫄딱 맞고 들어왔어. 그날 저녁부터 으슬으슬 앓더니 아주 심한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 그렇잖아도 몸이 약한 터라 큰 병이라도 걸릴까 걱정이 돼 또 의원을 불렀지. 의원은 한시름 놓아도 된다며 약을 주고 갔어. 약을 다려 먹이자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렸어. 김부자와 부인은 둘째 아들에게 물었어. 대체 왜 비를 다 맞고 다닌 거냐? 도롱이를 쓰거나 그도 없으면 뛰어올 것이지. 둘째 아들이 대답했어. 양반이 비가 와도 도롱이를 쓰거나 촐싹대며 뛰어서는 안 된다기에
뒷짐지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김부자는 둘째 아들의 말에 혀를 끌끌 찼어. 아들들이 병을 앓고 나자 김부자는 양반이 된 게 그다지 달갑지 않았어. 그런데는 이번에는 부인이 또 말썽이야. 부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옷을 새로 해 입었거든. 이날도 바느질을 잘하는 동네 아낙이 부인의 허리치수를 재고 있는 모습을 보았지. 김부자는 몹시도 못마땅했어. 양반 마누라가 되더니 거칠에만 정신이 팔린 것 같았거든. 김부자는 아낙이 돌아간 뒤 부인에게 따져 물었어. 아무리 겉모양새가 중요한 양반이라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옷을 해 입으면 어떡하오? 그러자 부인이 서운한 듯 말했어. 누군들 이러고 싶은 줄 아세요? 양반 부인은 외출을 삼가고 집안에서 술을 놓거나 책을 봐야 한다기에 그렇게 했더니 살이 쪄서 몸에 맞는 옷이 없지 뭐예요. 김부자와 부인은 울상을 지으며 한숨을 푹푹 내쉬었어. 그러던 어느 날 고을의 양반들이 모두 모여 중요한 회의를 한다는 소식이 왔어. 김부자는 양반 노릇이 아직 서툴러 내키지 않았지만 양반은 모두 가야 하는 자리라 피할 수 없었지. 부인이 가장 좋은 옷을 꺼내주며 김부자에게 단단히 부탁했어.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꼭 기억하세요. 괜한 실수를 했다가는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김부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어. 회의가 열릴 대갓집에는 이미 많은 양반들이 와 있었어. 김부자는 양반들을 찬찬히 둘러보았지. 그런데 양반들은 거짓과 허풍만 가득한 거야. 잘난 체 하려고 일부러 어려운 말만 쓰는 사람, 예의를 차린답시고 더운데도 옷을 몇 벌씩 껴입은 사람도 있었어. 물 한 잔에 배부르다며 이를 쑤시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지. 김부자는 기가 막혀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 집으로 돌아온 김부자는 갓을 벗어던지며 말했어. 양반 좋다더니 양반 노릇하다가 자식들은 앓기나 하고 부인은 뚱뚱해지고 쓸데없는 예의 차리고 낯간지러운 거짓말하느라 양반이 사람 잡는구나. 아이고 양반 노릇 그만하고 우리 편한 대로 살자꾸나. 김부자의 말에 식구들은 만세를 불렀어. 부인과 아들들도 양반 노릇하느라 무척 힘들었거든. 김부잣네는 양반 자리를 돌려주고는 다시 예전처럼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았단다. 양반은 방귀 뀌면 안 되는 조선시대 실학자 박지원이 지은 한문소설 양반전을 쉽게 쓴 이야기예요. 박지원은 이 소설에서 양반의 거칠애와 허풍을 꼬집는 등 신분제도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박지원의 소설을 읽고 나면 꾸밈없는 삶이 주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지요. 잘난 척을 하거나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때요? 재밌었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